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오늘도 XRP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굵직한 소식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조금 신선한 주제입니다. 이미 RLUS 출시나 SEC 승소 같은 이야기는 많이 했었죠. 오늘의 핵심 내용은 리플이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키캐피털과 손을 잡고 새로운 투자 상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펀드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쉽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키캐피털 어떤 그룹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지털 자산 운용사이며 홍콩 규제에 친화적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홍콩 정식 라이센스를 획득하였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이들과 손을 잡았다는 건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 실질적 기간 진로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면 XRP 추적 펀드 출시 예정이라는 뉴스가 보이실 겁니다. XRP 트래커 펀드는 쉽게 말해서 XRP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즉, XRP를 직접 사서 지갑에 넣지 않아도 이 펀드를 사는 것만으로 XRP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구조입니다. 장점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규제 문제리 해결이 되고 세금 문제 최소화, 보관 리스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특히 이 펀드는 리플이 앵커 투자자로 직접 투자를 참여했습니다. 그럼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XRP 투자 루트 개설.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BTC, ETC 같은 메이저 코인 중심 위주였죠. 이제 XRP도 진입할 수 있는 펀드 라인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ETF 전환 가능성입니다. 해시키 측은 이 펀드를 기반으로 향후 1년에서 2년 내 XRP ETF를 전환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SEC와 소송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ETF 승인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아시아 중심 확장 전략은 미국의 규제가 여전히 복잡하죠. 반면 홍콩은 디지털 자산 허브로 급부상 중입니다. 리플이 아시아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고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XRP의 제도권화, 펀드든 ETF든 결국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 리플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요 증가가 되고 기간에 물량을 한번 하면 오래 들고 가는 경향이 있어 수급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 국내에서 이런 흐름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먼저 아는 게 곧 투자 메리트가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리플이 프랑스 은행과 디지털 유로 협력을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서 직접 발표가 됐고 리플 관계자가 토론 중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제공을 넘어서 유럽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 한 축으로 리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CBDC, 즉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유럽이 리플을 선택했다는 건 리플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이미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XRP의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를 넘어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이 본격적으로 융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암호화폐가 반은행적 존재가 아니라 기존 금융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시대가 됐다는 걸 리플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리플뿐만이 아니라 전체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뜻합니다. 추가로 리플이 지금 다시 해당 트위터를 보면 리플이 지금 2단계 채택 주기에 들어섰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통합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 인프라를 실제로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리플은 그냥 기술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유럽의 디지털 화폐 기반을 아예 같이 만드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리플이 제도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 국제결제은행, 세계 경제포럼 문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냥 크립토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정책 문서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프로젝트나 이런 곳에 언급이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리플은 이제 단순한 블록체인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파트너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다른 프로젝트들과 경계도 흐트러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카르다노 창업자 찰스 호스킨스도 리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이 규제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도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리플의 가벼운 호재가 아니라 리플이 실질적으로 세계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디지털 유로, BDC, BIS 그리고 프랑스 은행들과의 협업까지 이제 리플은 단순히 송금 솔루션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자, 차트로 넘어오게 되면 주말 사이에 거래량은 아직 미비한 모습 확인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해당 2달러 부근을 잘 지지를 해주며 횡보를 이어나간 모습이고 현재 약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4시간 본 기준으로 RSI 크로스가 발생이 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패턴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상승세를 이어가며 헤드앤숄더 목선 부분인 2.2달러 부근을 돌파할 경우 3월 19일 이후로 2.5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거래소 잔량 및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잔량 감소는 투자자들이 XRP를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이는 매도 압력이 줄고 장기 보유자 수요가 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흐름은 공급 측면에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겠죠. 현재 좁은 범위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격의 방향성이 정해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남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체크하며 저희 정보방에서 단기 관점, 중장기 관점 안내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정보 간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를 통해서 숫자 10번 메시지 남겨주시면 리플 정보방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남겨주시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